지루해도 시청하면 늘어가는 코인 경제 지식 출발! 안녕하세요. 젤브라입니다. 간밤에 참 재미난 뉴스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 코인 시장의 상승장을 불러온다 이런 뉴스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음모가 진짜 진실일 수도 있다는 그런 반증을 오늘 영상에서는 보여드릴 겁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유지해야 될까요? 진짜 과연 이번 FTX 파산 사태로 인해서 코인 시장이 과연 진짜 실제로 사라질까요? 그들은 뭔가를 이면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 자, 영상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를 오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이런 게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11월 30일 그러니까 며칠 안 남았죠. 오늘이 18일이니까 12일 남았네요. 뉴욕 타임스가 주최하는 서밋이 이제 오는데 여기에 이번에 파산 사태의 주인공인 FTX, SBF가 여기 이번에 등장을 해요. 참 아이러니하죠. 이거를 또 그리고 누가 또 이걸 리트윗을 했냐면 이거를 또 공개했냐면 낸시 펠로시 의원이 이거를 또 공개를 했어요. 정치권. 자, 거기다가 전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가 어디인가요? 가상자산 시장에선 DCG 그룹, 그레이스켈 자산 운용사. 그러나 전체 증권 시장과 토탈로 따졌을 때는 여기 블랙락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는 10조 달러가 넘는 자산을 운용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레리 핑크 이분도 여기 참여를 해요. 거기다가 뉴욕 시장까지. 근데 더 웃긴 거는 여기 또 누가 나오냐? 더 깜짝 놀랄 분이 있는데 여기 자넷 옐런 현재 미국 재무장관님이시죠. 그러니까 이번 이 서밋이 그렇게 하찮은 게 아니다. 거기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우러 분쟁의 주인공일 수도 있는 자 여기 뭐 푸틴 대통령은 오지 않지만 여기 젤렌스키가 여기 또 참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을 이미 뭐 FTX 파산과 관련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참 이번에 이 서밋이 참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크고 거기다가 욕을 상당히 많이 먹고 있는 대량 감원까지 엄청나게 많이 해서 요즘에 이제 대량 감원을 엄청 많이 해서 욕을 상당히 많이 먹고 있고 이번에 메타퀘스트 프로를 출시하면서 성능 대비해서 가격이 터무니없이 너무 비싸다. 막 이렇게 지금 그래서 하는 일이 없다. 망해간다. 메타사도 망해간다. 막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 마커 저커버거도 여기 참여를 합니다. 참 제가 예의주시하고 있고 제가 추종하는 인물들은 다 여기 공통되게 다 들어가 있네요. 자, 이번에 여기서 이 연설에서 어떤 발표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그냥 그냥 뭐 간과할 부분은 분명히 아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마 이미 캐치를 하실 거고 제가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언급을 안 해도 그리고 보이저 거래소 파산이 됐었죠. 파산돼서 FTX가 붙었었죠. 그래서 FTX가 파산되면서 사라졌다. 중간에 크로스타워가 중간에 붙은 적이 한번 있었어요. 크로스타워가. 근데 어떤 일이 간밤에 또 어떤 재미난 일이 있었냐면 크로스타워 외에 여기 보면 바이낸스가 파산한 크립토 렌더 보이저 보이저도 마찬가지로 대출 서비스를 해주는 데거든요. 셀시우스 같이. 근데 바이낸스가 여기 공개적으로 입찰을 재개했다. 이래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보이저 토큰이 있거든요. VGX라고 하는. 근데 이 토큰이 간밤에 46% 최대 54%가 폭등을 했어요. 바이낸스가 개입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래서 차트적으로 봤을 때 이때가 아마 이 무렵이 아마 크로스타워가 개입한다는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이때는 뭐 그냥 FTX 얘기 나오면서 손을 뺀다는 얘기 나오고 그리고 곧바로 크로스타워 얘기가 나왔고 지금 당장은 바이낸스 얘기가 요 부분에서 터지면서 급등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참 이런 걸 보면서 참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복잡하게 생각을 안 했을 때 이 보이저 거래소가 그냥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자, 크로스타워가 중간에 개입할까라고 얘기를 했었고 보이저 거래소는 아시겠지만 서클사하고 관련돼 있어요. 서클사는 골드만삭스가 만들어냈었고 그리고 USDC와
예. 사람들이 가장 많이 추종하는 USDC 안전하다고, USDT는 망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지금까지도 USDC의 본거지라고 보시면 되는 서클사하고 또 관련이 돼 있어요. 근데 또 여기 바이낸스가 또 개입을 하겠다라고 입을 털면서 폭등을 했죠. 그러면 이런 막 혼란한 와중에 그럼 FTX 파산과 같이 멸망하겠구나 생각해서 폭락을 했었을 때 여기서 손절하고 나갔던 사람들은 지금 이 광경을 목격을 못할 거고 앞으로도 불확실성을 그대로 그냥 믿어버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끝나야 코인파는 끝나야 끝나는 거예요. 여기 다 루나도 마찬가지고 셀시우스, 쓰리 어로우 캐피탈, 주슈인가? 중국어를 제가 조스슌가 주스인가 그 사람이 이제 여기 CEO인데 그 사람도 요즘에 간간히 나와서 트위터에서 입을 털더라고요. 그리고 보이죠? 끝나야 끝나는 거다. 항상 이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지나가는 김에 이제 말씀드리고 이것도 참 재미난 얘기일 수도 있는데 트러스트 월렛이라고 있어요. 트러스트 월렛. 근데 여기도 근데 뭐 예전에는 트러스트 월렛을 제가 알기로는 업비트가 본인들의 지갑을 지금같이 만들기 전에는 트러스트 월렛을 사용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2018년에 이제 그건 뭐 지나간 얘기고 2018년에 이 트러스트 월렛을 바이낸스가 인수를 해요. 바이낸스 자산도 물론 트러스트 월렛하고 연동이 되는데 바이낸스 페이가 여기 보세요. 바이낸스 페이가 코인베이스 페이와 통합됩니다. 우리는 자 이러잖아요. 미국과 중국이 으르렁거린다. 서로. 서로 적대적인 관계다. 근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놈이 그놈이다 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 일면을 보세요. 바이낸스 페이와 코인베이스 페이가 통합된다. 참 재미난 일이죠. 여기다가 이제 제가 덧붙여서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2022년 6월 9일 날 카카오페이, 알리페이와 손잡고 싱가포르에서도 결제 서비스 시작했다. 이게 싱가포르는 지금 금융의 중심이에요. 현재로서는. 원래는 영국이었죠. 영국이었고 아시아 쪽에서는 홍콩이 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사실은 일국양제로 중국이 홍콩을 관할하면서 여기에 있었던 많은 금융사들도 다 빠져나가요. 그게 어디로 갔냐면 그러니까 싱가포르로 갔던 거예요. 근데 카카오페이하고 알리페이가 싱가포르에 또 들어간다. 거기다가 일본, 마카오, 싱가포르까지 전부 다 이렇게 같이 움직인다. 알리페이가. 참 거기다가 엔투파이낸셜, 엔투그룹하고 관련돼 있는 엔투파이낸셜이 토스하고 또 관련돼 있다. 토스 밑에는 여러 개의 은행들이 뭐 같이 뭘 일을 벌이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건 사실이긴 한데 경쟁을 아마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엔투그룹이 뒤에서 토스를 받쳐주기 때문에 거기다가 카카오페이 까지 요런 아마 그림이 연상됩니다. 지금 이걸 보면서 바이낸스 페이와 뒤에 보시면 코인베이스 페이가 통합한다. 자, 그러니까 하나 둘씩 이루어지고 있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는 양분법으로 흑백 논리를 대입을 해서 미국과 중국을 뭐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결국에는 원 커런시로 통합이 돼요. 그 원 커런시의 주인공은 뭔지 아마 아실 거예요. 향후 엄청난 시간이 지난 후에 결과가 밝혀지겠죠. 제가 끝판왕이라고 말했던 연준 보고서는 CBDC 설계에서 보상, 편의성의 이론적 역할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CBDC에 관해서 요즘 들어서 연준에서 CBDC 역설을 참 많이 해요. 그죠? 달러에 관한 위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서서히 미디어상에 대중들한테 노출시킨다. 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 이제 중요한 두 개의 문장이 있어요. 이걸 이제 보시면은 눈치를 채실 것 같은데 이자를 지불하지 않는 CBDC는 교환 매개체의 역할을 위탁합니다. 그거 아시나요?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계속하면서 신흥국의 위기다 막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지만 사실은 미국에서 연준에서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계속 엄청나게 단행해봐야
자기 발등 자기가 찍는 격이에요. 왜냐면 엄청난 부채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자도 늘어나거든요. 이자 돈도 늘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셋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일이 벌어진다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고 어느 순간이 되면 그 명목화폐 시스템의 전체 시스템을 리셋시키고 그거를 CBDC로 아마 대체하는 그런 순간이 아마 올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빨리. 그래서 그런 생각이, 그래서 뭐 이 문장을 보시면은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CBDC가 이자를 지불하지 않으면 가치 저장소로의 사용이 제한될 거다. 뭐 이런 얘기,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자 돈 계속 늘어나니까, 그리고 이 빚을 갚지 못하니까 새로운 시스템으로 갈아치워야 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CBDC가 구현되고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가상자산이 이것과 다시 가치 창출을 할 겁니다. 이들의 세금을 위해서. 결국에는. 그리고 제2의 중동붐, 뭐 26개 모듈 뭐 현실화된 수십조 원, 오일머니 뭐 한국으로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빈살만 왕세자가 뭐 한국에 방문했다. 그래서 뭐 거대 자금을 한국에 뭐 투자할 거다. 한국 기업들이 그래서 지금 수익원이 없는 상황에서 이거를 노려가지고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접견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 끄집어냈냐면 어떤 분들은 그냥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화석연료 시대는 끝났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비료는 뭘로 만들까요? 비료는 뭘로 만들고 우리가 쓰고 있는 자동차와 관련돼 있는 플라스틱이나 화공약품, 화학 재료, 원료들 그런 게 다 있어야 플라스틱을 만들고 플라스틱이 있어야 뭔가를 또 만들어내고 막 이러잖아요. 아직까지 물리적인 게 사라지려면 멀었는데 그 중요성이. 그러면 비료도 만들고 거기에 뭐 플라스틱, 뭐 화공약품 다 이게 오일이나 천연가스에서 나오는 건데 무턱대고 뭐 그리고 태양열이 현실화돼서 이 진짜 화석연료를 안 떼도 될 정도 가려면 지금보다 기술 수준이 엄청나게 진보가 돼야 돼요. 사실상.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이미 소뱅의 비전 펀드에 아마 오래전부터 투자를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석유 팔아서 남는 돈을. 이 사람들이 과연 바보일까요? 사우디아라비아? 화석연료가 사라지면 사우디 왕세자도 아랍 국가들도 다 망할까요? 자, 그리고 이 얘기도 되게 중요한데 권도영이는 지금 미궁 속에 빠져있는 현재의 상황이죠. 근데 신현성, 자, 제가 이제 이 조직을 만든 사람이 진짜가 권도영이는 얼굴 마담이고 신현성 이분이 실체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예전서부터 드렸던 것 같은데 테라 공동 창업자 신현성 피의자로 검찰 조사, 실제로 검찰 조사를 했대요. 자산을 1,400억 원을 동결을 했는데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이 결과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뭐 영장 실질 심사를 할 거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보면서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마무리가 되면 코인 시장과 또 같이 연결이 돼서 뭐 규제안이 어떻게 나오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제가 한편으로는 또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인플레이션에 관해서 지나가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실질 소득이 2.8%가 감소했다. 2.8%가 감소했을까요? 한 20%는 감소하는 것 같은데. 인플레이션 대비해서 임금은 안 늘어나고 5분기 만에 감소, 먹거리 소비부터 줄였다. 뭐 이런 얘기 그냥 지나가는 김에 누구나가 다 아는 얘기일 수가 있지만 그냥 그리고 3%대 고정금리 안심 전환대출 신청액이 6.7조 원이다. 목표액의 26.7% 소진됐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주택대출 좀 높이 많이 이자를 많이 물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거를 은행 가서 한번 상담을 한번 해보세요. 아직까지 26.7% 소진됐다니까 뭐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죠. 급여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을 내셔가지고 아니면 뭐 시간이 점심때 이럴 때 겹치니까. 그리고 요즘엔 또 은행에 이것 때문에 또 사람들이 엄청나게 줄을 서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이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내셔가지고
전화로 미리 상담을 하신 다음에 가서 한번 상담을 해보셔가지고 이 대출 원금 갚는 거를 줄여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자, 이것도 이제 긍정적인 뉴스인데, 증권형 토큰 대비 분주한 증권과 시장 선점 노린다. 이 뉴스가 나왔어요. 이거는 국내 뉴스거든요. 근데 이 혼란한 상황에 증권형 토큰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코인이 증권과 과연 무슨 관련이 있을까? 코인이 증권이 되고 증권이 코인이 되는 그런 세상이 다가온다. 예. 그 준비를 지금 서서히 지금 하고 있다. 뭐 KB증권이 가장 앞서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참고적인 그냥 흐름을 보시는 의미에서 그냥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도 그냥 얼마 안 남았구나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이 뉴스도 이 헤드라인하고 관련 없는 건데 머스크 테슬라 뭐 후계자 찾았다 그래서 지금 물갈이를 싹 다 했어요. 이 물갈이를 한 이유를 아는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테슬라가 목표하는 게 기존에는 원래 그냥 카카오 같은 그냥 단순 논리의 SNS 같은 거였어요. 근데 앨런 머스크가 천재 위에 곱하기 10배 정도 되는 머리를 가진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한 10수 앞을 보는 인사이트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뭐 그런 지금 위치에 있겠죠. 돈을 떠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트위터가 앞으로 이제 어떤 기업으로 탈바꿈하냐면 SNS에서 데이터와 서버를 중심에 둔 그런 회사로 탈바꿈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두 개의 단어를 이 트위터와 맞물려서 한번 연상을 한번 해보시면 관련되어 있는 코인도 아마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예. 클라우드 컴퓨팅, 뭐 도지코인, 마이닝 이게 다 사실은 연관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가스 요금 아끼려 유럽서 재택근무 다시 확대, 앞으로의 세상이죠. 4차 산업. 인간이 많이 물리적으로 이동할 필요가 없는 세상. VR, 뭐 AR 이런 게 중심으로 떠오르는 세상. 이런 것들이 잘 자리를 잡고 그러려면 지금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유동적으로 플랫폼 기업끼리 서로 이동시키고 주고받을 수 있는 거대한 분산형 저장 장치가 필요를 합니다. 그게 사실은 파일하고 연결돼 있어요. 네. 그리고 커지는 우크라이나 평화협상 목소리 젤런스키 받아들이나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뭐 아시겠지만 이게 봉합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측면도 한번 그냥 참고하는 차원에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얼마 전에 나토도 그렇고 유로존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젤런스키한테 모든 걸 맡기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30일 날 과연 그 서밋에서 젤런스키가 무슨 언급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자, 이것도 쏙 보시면 되고, 가상화폐 거래소 위믹스 투자 유의 종목 일주일 재연장 뭐 요런 얘기. 그래서 원래는 17일 날 어저께부로 원래는 상패예요. 근데 또 일주일을 연장했대요. 수상해. 네. 거기다가 업비트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죠. 그래서 위믹스라는 코인은 급등락을 참 많이 반복을 해요. 네. 그래서 여기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셔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마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근데 뭐 이 위믹스 코인이 거버넌스가 있다면, 진짜 실체가 있는 거버넌스와 수익 실현할 수익력 뭐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 모델이 비하인드에 있다면 저는 망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거는 투자자분들이 더 잘 아실 거고, 참 장난질이 개인 투자가 힘들게 참 장난질을 많이 하는 아마존의 비밀병기 드론 배송 뭐 물류센터 로봇 세상 바꿀까 그래서 시작한대요. 예. 이것도 그냥 알아두시면 미국 2개 도시에서 배송을 시작한다. 이게 지금 시작일 뿐이지 한번 시작하면 그러니까 가속도가 붙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 운전자나 배달하는 사람하고만 국한돼
얘기는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은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거 하나 보면 과연 그러면 내 직업은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산업은 과연 향후의 4차 산업에서 어떻게 될지 그거는 저보다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 거예요.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구독자분들이. 그래서 경각심을 갖고 골똘히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늦기 전에 가져야 할 시점이라는 거죠. 예.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인이 이도저도 아닌 상황으로 계속하고 FTX 파산 요 현상만 보면 내가 쓸데없는 짓 했다라고 아마 판단하시겠지만 아까 초반에 제가 보여드렸죠. 자, 그 뉴욕타임스가 개최하는 서밋에 레리 핑크 회장이 거기 들어가는데 젤란스키 거기다가 SBF FTX 파산의 주인공 그 사람이 거기서 연설을 해요. 이게 정상인가요?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 세상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정상적으로 흘러가지가 않아요. 테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옛날서부터 색안경을 끼고 항상 많이 저는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음모론이다, 비약이다 막 이렇게. 근데 저는 비약하는 습관과 생각하는 힘으로 코인 투자도 조금 더 일찍 했던 거예요. 이게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남들이 관찰 안 한 부분을 관찰해서 예, 관찰에 지속되면 거기서 얻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서 인사이트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의 중요성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어쨌든 코인파는 끝나야 끝나는 거다. 예, 수상한 여러 가지 지금 뭐 그런 걸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가 인지를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끝까지 희망을 잃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4차 산업에서 끝까지 생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저도 이제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도 마치겠습니다.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